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군산대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24일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군산대는 시와 시의회 등 지역사회와 연계외 유치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내에 의과대학을 둔 대학은 2곳. 지난 2021년 기준 전북대 142명, 원광대 93명 등 235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고령 인구 비율은 높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6명, 전국 평균 2.13명을 밑돕니다. 군산에서 의대 신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졸업생들 내지는 이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어려운 의료 환경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입학하는 학생 자체가 수도권으로 내서 거의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자격증 따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이런 걸 더 가속화시킨다. 붕괴되는 지방 의료 체계를 살리는 방안으로 지난 1995년부터 의대 신설을 요구해온 군산대는 정부의 의료 인력 확대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피 과목을 신설하고 정원 일부를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차별화된 의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대는 지난 24일 군산시의회와 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군산대학은 이제 그걸 담당할 준비가 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도민들과의 대화와 그분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필요성을 우리가 그분들께 전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뭐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수차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군산대는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 건립이 속도를 내고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배정받으면 의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군산시도 시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 절차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군산은 1억 2천만 평의 새만금 부지가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되고 하려면은 저희 기반 시설인 병원 및 의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대 설립에는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수련할 수 있는 전북대 분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넘게 준비해온 군산대 의대 신설. 정부가 의료 인력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인 LLBS가 국내외 정부 당국으로부터 전구체 자회사 승인을 받아 새만금 투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LS그룹은 LLBS가 한국과 중국, 폴란드, 베트남 등의 경제당국으로부터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고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S는 지난 6월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회사 LNF와 손잡고 전구체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인 LLBS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서 LLBS는 올해 새만금 산단 509에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고 2026년 양산에 들어가 2029년에 12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도심바람길숲 조성을 시작합니다. 시에 따르면 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사정 삼거리에서 군산 화물역까지를 어울림, 추억림, 여유림, 활력림 등 4가지 테마로 조성합니다. 시는 다음 달 어울림 테마숲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활력림, 여유림, 추억림 구간 순으로 숲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2개월 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군산시 의회 한경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마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2격거리 기준이 3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출자 규모가 발전시설 출자금 총액의 100%를 출자하도록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가 운영되면서 군산에서도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이 늘었는데요. 인계점이 많아지면서 신속한 환자 이송에도 도움이 되고 취약지역 환자를 살리는 데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수송공원 운동장입니다. 지난해 시급을 다투던 중증 화상 환자가 이곳에서 전문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위기를 넘겼습니다. 닥터헬기에 직접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단거리 닥터헬기 착륙장이 어디냐 그러면 그래서 수송공원이 제일 가깝습니다 하니까 119가 전북대나 원대로 안 가고 수송공원으로 119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베스티안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평소에는 시민들을 위한 운동장으로 사용하지만 인근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가 착륙해 환자를 싣고 갈 수 있는 인계점이 됩니다. 지난 2016년 원광대병원에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된 이후 군산의 인계점이 늘면서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8년 동안 군산의 인계점은 11곳에서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세아베스틸 종합운동장과에 이어 올해 HD 현대인프라코어 운동장도 추가 지정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40건이 출동했고 도심권보다 교통이 열악한 섬 지역이 90%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청도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안도 3건, 계야도 2건, 선유도 1건입니다. 원광대병원과 직선 거리가 90km인 어청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시간.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닥터헬기가 도입된 이후 중증 환자 이송이 빨라지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에 닥터헬기 착륙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착륙장 어청도나 계하도 이런 데에서 많이 닥터헬기가 뜨고 그렇게 해서 환자를 후송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헬기 착륙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 군산시가 원활한 환자 이송을 위해 이착륙장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시 보건소는 24일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산모는 분마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120만 원 범위 내에 임신 출산 의료비와 만 2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월명호수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합니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배드민턴장 뒤 편백숲까지 약 2.1km를 경사도 8% 이내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호수 만수위보다 높은 숲길 상향 조성, 식재율 시공 등으로 안전사고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녹색자금 9.6억 원, 시비 6.4억 원 등 모두 16억 원이 들었습니다. 군산시가 시내버스를 탈 때 단말기에 찍었던 교통카드를 내릴 때도 다시 찍는 하차 태그 의무제를 시행합니다. 군산시는 시내버스 승하차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제는 환승을 안 하더라도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번 버스를 이용할 때 카드 할인 50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는 노선 개편과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금 산정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화학업체 80여 곳이 밀집한 군산시는 최근 잦은 화학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는데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첫 화학안전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산시 오식도동 OCI 공장입니다. 지난달 25일 이곳에서 화학물질인 황인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달 9일 또 다른 OCI 군산 공장에서는 질산과 불산이 섞인 폐혼합유가 누출돼 주민 2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군산에서만 올해로 7건, 배관 파손 2건,
탱크 균열 1건, 안전 불감증 2건 등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관리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OCI 군산공장은 현재까지 23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학 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도 현재 익산에 있어 긴급 출동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와 전문 인력을 군산에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화학보조팀에서는 구조나 제도 이런 50도동까지 50도동 기준으로 하면 한 4, 5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잇따르는 화학 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화학물질 안전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 최근 잦은 화학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군산시 화학안전주간을 맞이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산업단지의 화학안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군산대 황룡문화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와 2차 전지 제조에 수반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방안, 화학사고 대비 대응 태세 교육 등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학 사고를 대비해서 현장 훈련을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산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124곳.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화학물질의 안전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노인복지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시는 25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군산시장과 도시의원, 노인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열고 유공자 27명을 표창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 노래 경연대회를 열고 위로했습니다. 군산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성과 공유회가 지난 6일부터 28일까지 7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조총동 디오션시티 철길마을 공원에서 할머니들의 신생아 옷 만들기, 28일에는 오식도동에서 다문화 가족과 주민들의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이 각각 열립니다. 성과 공유회를 통한 수익금과 성과물은 모세스 영화원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으로 기부됩니다. 군산시가 시민감사관 24명을 위촉했습니다. 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열어 전문감사관 14명, 일반감사관 10명 등 감사관 24명을 위촉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2년간 세무, 법률, 건축 등 10개 분야에서 시 감사 활동에 참여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경포경로당에서 올해 8번째 우리 동네 나눔송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8년 시작된 우리 동네 나눔소는 경암동에 애정이 많은 기부업체가 매달 복지시설에 음식과 물품을 기부하는 경암동 특화 사업입니다. 군산시 대명동에 위치한 그란호텔이 착한 가게 53호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란호텔은 10월에 신축돼 청결한 3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대표는 착한 가게 가입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